작년 8월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, 이른바 파리 부동산 대책이 이틀 뒤 1년을 맞습니다. 그동안 국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왔고 실제 정책은 효과가 있었는지 경제산업부 유민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. 유 기자, 우선 이 파리 대책이 어떤 내용들이 담겼었는지 간략히 짚어주시죠. 네,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꼽히는 파리 대책은 말 그대로 종합 선물 세트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. 네. 우선 정부는 투기 가열지구와 투기 지역을 새롭게 지정했습니다. 여기에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양도세를 물리고 또 대출 규제도 더 촘촘해졌습니다. 네. 그리고 재건축 규제도 까다로워졌죠? 네, 그렇습니다. 재건축 규제도 더 깐깐해져서 특히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를 지었을 때 그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좀 과하면 이를 부담금 형태로 걷어들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이번 대책을 통해서 부활했습니다. 네, 여러 가지 규제들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파리 대책이 종합 선물 세트라는 표현이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렇게 부동산 규제를 쏟아낸 걸까요? 네, 한 사람이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여러 채 소유하면서 실제 소유자들이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든다, 이렇게 좀 정부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. 네. 그다음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부동산으로 얻는 수익이 무려 우리나라 GDP의 30%에 달하는 482조 원으로 추산됐는데 이런 측면도 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. 또 문재인 정부는 우리 경제 부동산 시장 쏠림이 사회 양극화를 좀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다면 이 파리 대책으로 실제 집값은 좀 잡혔습니까? 네, 먼저 파리 대책으로 나오기 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을 좀 살펴보면요. 4.74%가 올랐는데요. 이 다음으로 파리 대책 이후 지난달까지 11개월 동안 그 서울 아파트 값은 6.6%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네. 아니, 말씀을 들어보니 파리 대책 이전보다 그 대책 시행한 이후가 서울 아파트 값이 더 뛰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, 그렇다면 소위 정책 약발이라는 게 먹히지 않은 건 아닙니까? 네, 이게 정책을 내놓자마자 곧바로 효과가 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. 이게 좀 추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이 파리 대책 같은 경우 다주택자를 꽁꽁 올감해서 이렇게 집을 시장 내놓게 하는 건데,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갖자는 인식이 좀 그 수요자들에서 좀 퍼졌습니다. 그렇다 네. 보니까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그 대책이 발표가 나자마자 이렇게 좀 집값이 좀 올랐고요. 특히 올해 초에는 4월부터 그 양도세 중과가 시작됐는데 네. 그 전에 좀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게 좀 거래가 이루어졌고 또 이런 것들이 좀 가격을 좀 부추기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. 네. 그럼 그 양도세 중과가 시작됐다는 4월 이후부터는 뭐 어떻게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세금이랑 또 비슷한 시에 국토부가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직접 그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요. 그것 네. 때문에 좀 시장이 좀 진정세를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특히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들 간의 그런 눈치 보기 싸움이 좀 이렇게 들어간 건데 일단 네. 거래량이 좀 확 줄었고요. 그 다음에 또 상승폭도 줄면서 가격 상승세도 가파른 상승세도 좀 줄어들었습니다. 네, 뭐 말씀하신 대로 그 뜨거웠던 분위기는 우선 가라앉은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? 네, 전문가들도 일단 파리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요. 뭐 평가 먼저 들어보시죠. 네. 서울의 강남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과도하게 주택 가격이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키고 과도한 집값 상승을 좀 둔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. 다만 강남권의 주택 가격은 좀 진정이 된 부분들이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의 주택 가격 상승들이 조금 불안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네, 또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좀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. 또 지방시장은 뭐 2년 연속 빠지는 상황에서 그런 강한 규제책이 나와서 양극화도 더 부추기고 그 외에 네, 그런데 양도세 중과 같은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일단 공급이 많아야 가격이 안정이 될 텐데 주택 수급은 어떻습니까? 네, 우선 수요가 몰리는 수도권을 좀 살펴보면요. 수도권은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약 30만 가구가 좀 공급이 되는데 이건 최근 10년 평균치인 19만 가구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일단 좀 충분해 보입니다. 네.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은 강남 말고도 여전히 불안한 지역이 있고 여기에 양극화 문제까지 지금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? 네, 앞서 지적해준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른바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. 특히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과 여의도를 개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좀 내비쳤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일대 집값이 좀 빠르게 달아올랐던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. 네. 특히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이
그 부동산을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좀 정리를 하고 또 서울이나 강남 또 강북 일부 지역에 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다 보니까 또 지방이 침체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요. 또 굳이 또 파리 대책이 아니더라도 울산이나 거제처럼 지역 경기가 확 가라앉은 곳에서는 또 이게 지역도 있어서 이렇게 서울과 지방 집값의 골이 좀 더 벌어진 것 같습니다. 네. 개발 호재, 교육 수요 이런 게 있으면 집값이 당연히 오르기 마련인데 정부가 이를 좀 인위적으로 틀어막으려 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. 네,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특히 여의도 같은 경우는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아파트들이 이렇게 좀 많이 수두룩한데요. 네. 주민들의 불만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사실 서울에선 그 새로운 땅을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는 건 이제 더 이상 어렵기 때문에 특히 좀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 물량을 좀 늘려야 하는 약간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.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일부 지역의 과열 분위기나 양극화 문제는 앞으로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겠고요. 네,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내일은 파리 대책 1년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유민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